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참 핫하죠. 하지만 주 초반만 하더라도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심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영광입니다. 그만큼 엔터주가 점검할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한 번씩. 좋습니다. 오늘 하나씩 좀 정리해 볼 텐데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엔터주 이제 조정 끝일까요? 잠깐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기획사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YG부터 가볼 텐데 지드래곤 계약 만료와 함께 잠깐 주가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드래곤 하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국내에서 활동이 많지 않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주가를 흔들 정도의 재료였던 건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사실 이제 활동이 좀 뜸했던 것도 맞긴 때문에 이제 지드래곤이 이제 YG에서 사라진다는 게 과연 큰 이슈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빅뱅이 그 작년에 완전체 앨범을 한번 또 냈었잖아요. 네. 비록 디지털 싱글이긴 했지만 그 앨범이 아무 활동이 없었음에도 그래도 중국에서 나름 음원 매출이 거의 한 4, 50억 정도 발생할 정도로 나름의 숫자의 기여는 있었던 IP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드래곤 자체의 부재가 이제 YG에서는 하나의 IP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주가 10만 원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재료가 크게 악재는 아니다. 악재였었으나 네. 이제 뭐 YG 같은 경우는 새로 데뷔하는 아이돌도 있고 이제 또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의 활동도 있고 블랙핑크의 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들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견조하다. 지드래곤도 그렇고 YG 엔터 자체가 뭐 오늘 굉장한 흐름이죠. YG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SM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천백씨 주요 아티스트인데 이 이탈이 분쟁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시장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자체에서 콘서트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2분기 실적, 이 이슈와 무관하게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사실 뭐 한 달 전만 해도 SM 실적 좋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맞아요. 유효할까요? 사실 당장 2분기 실적은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 이제 프리뷰 시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엑소가 2분기 때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3분기로 미뤄졌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좀 낮아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도 많고 특히나 공연도 앵콜 위주의 공연이 또 많기 때문에 공연이 이제 늘어나면 수익성도 같이 MD가 많이 팔리면서 끌고 갈 수 있어서 네. 실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우선은 없어 보이지만 이제 엑소라는 IP의 이탈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가 활동이 그래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과연 그래요? 네, 과연 이 3분기 때 원래 완전체 앨범이 나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올지 아닐지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어쨌든 IP의 이탈 우려에 대한 걱정은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보이 그룹 이야기를 했는데 SM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위험한가요? 사실 SM은 저는 그래도 하반기에 기대할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에 NCT 드림이라고 하는 또 SM의 또 막강한 IP가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SM에서는 이제 상반기는 조금 공연 중심이라면 이제 하반기는 신보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시기가 나올 거라서 SM도 그렇게 모멘텀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충분히 기대하시기에도 좋은 주가 수준이고 모멘텀도 좀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굵직한 YG, SM을 봤는데 둘 다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의 기대 요소는 여전하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세요. 그럼 JY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또 이번 주에 아무 이슈 없이 무탈하게 지나갔던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슈는 물론이고 호재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핫하죠. 스트레이키즈가 초동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기록을 깨기까지 합니다. 요즘 K-팝 트렌드가 기록 깨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누가 무슨 기록을 세우면 다음 아이돌이 이걸 깨고 이런 상황인데 JYP 어떻게 보세요? 뭐 남은 모멘텀이 있을까요? 우선 스트레이키즈가 잘 끌고 가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그 A2K라고 하는 미국 걸그룹
있는데요. 미국 현지인으로 구성된 걸그룹이 조만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좀 송출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측면인데 MSCI 편입 기대감 때문에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그런 이슈가 아직까지는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고 하반기로 이어질수록 그리고 뭐 JYP의 이제 뭐 있지나 엠믹스 활동들이 네.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JYP도 모멘텀은 충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이키즈가 BTS라는 이 왕좌를 차지할 다음 타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절대적 숫자로 보면은 이미 그 방탄소년단의 숫자를 넘어서긴 했는데 네. 시장 상황을 같이 좀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제 방탄소년단이 완전체 앨범을 내던 시기 대비해서 지금 2023년은 앨범 판매량 시장 자체가 3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예, 전체 산업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방탄을 대체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북미에서 인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방탄소년단만큼의 파급력을 미국에서 발휘하고는 있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를 키운 건 방탄소년단이기도 하잖아요. 네. 국내 엔터사들의 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발판도 BTS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와 지금은 시장 자체 규모가 달라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록적인 것만 놓고 보면 BTS를 넘어서고 있는 건 맞다라는 점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기업들이 조금 주춤하는 엔터사들이 살짝 주춤하는 사이에도 JYP는 그냥 막 고공행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잘 가면 좀 불안감이 그쵸, 공존을 맞아요. 하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진짜 정말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은 없어도 되는 건지 이쯤에서 한 번쯤 점검할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JYP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도. 네. 우선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A2K라고 하는 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모멘텀에서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장기로 봤을 때 과연 내가 생각한 수준에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내가 생각한 밸류에이션을 맞는지를 조금 너무 무지성으로 접근하진 않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 상반기에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또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어떤 일정들이 나올지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모멘텀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펀더 중심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어떻게 실적에 기여할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JYP를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좀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자, 이제 하이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나오는 가수마다 그냥 홈런을 계속 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작가님이 이 엔터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셔서 저도 작가님 덕분에 이런 내용을 알았는데 초동 1위 기록을 세운 세븐틴은 9작 앨범을 재판 계획을 내놓으면서 앨범 판매량이 추가로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전해주시더라고요. 9작 앨범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뭐 좋은 건가요? 얼마나 이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지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은 구작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 나온 앨범 말고 네. 한번 이전에 발매했었던 앨범을 다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쉽게 생각해 보시면 옛날 앨범을 왜 다시 팔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굳이 옛날 거를? 근데 생각해 보시면 새로 팬이 유입이 됐으니 누군가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겠어요. 그래서 이제 팬덤이 새로 유입이 되니까 옛날 앨범을 다시 찍어내면서 구작은 아무래도 신작 대비해서는 이익률이 좀 높거든요. 이미 나왔던 거를 또 찍어내는 거라서 그래서 팬덤 자체가 좀 글로벌리 늘어났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 팬덤이 어느 지역에서 늘어났는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세분화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네. 세븐틴이라는 그룹 자체는 일본에서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매한 앨범도 중국에서 좀 반응이 많이 오면서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중심으로 좀 팬덤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권 네. 팬덤이 좀 유입이 되니까 구작 앨범을 계속 찍으면서 이제 좀 그룹을 키워 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븐틴 어느 정도 이 9작 앨범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이게 증권가 안에서도 예상치가 좀 있나요? 사실 구작에 대해서는 추측을
좀 추정을 해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보통 추정치는 신작 위주로. 맞습니다. 신작과 이제 그 앨범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추정을 해보지만 사실 구작이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장이 팔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팬덤이 새로 유입된 게 이 정도에서 끝났나라고 한정을 짓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로 보긴 어렵지만 이제 구작을 다시 찍어낸다라는 것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 그룹의 팬덤이 글로벌리 확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브 그런데 큰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뉴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뉴진스가 다시 컴백을 앞두고 있잖아요. 좀 다른 여자 가수들이 여돌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그들이 초동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뉴진스가 이걸 쫙 잠식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감도 굉장히 커요. 증거가 전망은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뉴진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놀랍게도요. 아직 뉴진스란 그룹이 데뷔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년이 안 됐는데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나오는 앨범은 미국 시장도 타겟으로 하는 앨범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핫백 차트 안에 들었던 걸 보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 타겟 시장을 목적을 이렇게 정확히 해서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뉴진스가 새로운 기록을 또 경신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역시 하이브까지 확인을 했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굵직한 4개 회사들 빼고도 잘 가는 걸그룹을 갖고 있는 기획사가 있어요. 네. 이 기획사는 사실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긴 한데 피프티피프티라는 가수가 정말 요즘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길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왔는데 빌보드에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난리 났는데 국내 음악방송에서는 열린 음악회에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느낌의 열린 음악회는 좀 그렇죠. 엄마가 좋아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네. 되는데 좀 아쉬워요. 네, 왜 맞아요. 이런 상황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건지 실제로 주식에 우리가 접목시킨다면 관련주는 정말 없는 건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안타까운 얘기부터 드리면 네. 관련주가 우선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네. 그래서 뭐 열린 음악회에 나간 거는 뭐 저는 이제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사실 국내에서 이제 K-팝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돈을 벌어오는 거는 해외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제 가수들이 새로 앨범을 내고 2주, 3주 정도 음악 방송을 돌거든요. 근데 네. 그 음악 방송이 사실 한 번 무대에 올라가는데 드는 비용이 좀 어마무시합니다. 의상도 챙겨야 되고 이제 내가 무대 내고 가는 거예요? 이제 기획사에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팬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피프티피프티는 이제 국내 팬덤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터졌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외 쪽으로 하는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관련주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고요. 네, 안타깝지만 해외에 집중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을 좀 공략해 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도 아닌가요? 우선은 관련주라 보기는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SM 광야클럽이 종료가 됐어요. 플랫폼 전쟁 승자가 누굴지 참 말이 많은 상황인데 이거 관련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SM의 그 12팀의 가수가 9월 달에 위버스로 옮기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야클럽이 종료가 된 것도 맞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위버스와 버블의 싸움 중에 누가 이겼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 둘의 회사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승자패자를 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사실 각자의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괜찮게 느껴지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지만 뭐 위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에다가 추가로 해외의 다양한 아티스트 그리고 외부 아티스트를 좀 영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구독 모델이 더해지기 때문에 채팅뿐만 아니라 MD도 사고 이런 다양한 플랫폼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중국 더 나아가서 미국까지도 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채팅 서비스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볍게 가져갈 수 있지만 이제 채팅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냐에 내가 좀 더 베팅을 건다면 이제 디어유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전쟁 승자를 꼽아보고 싶었는데 결국 하이브와 디어유 사이에서 각각 매력이 다른 것이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꼽아봐야겠죠. 탑픽도 꼽아보고요. 그리고 엔터주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이거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함께 좀 알려주세요. 사실 지금 엔터주가 많이 좋은 것도 맞지만 네. 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느끼실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탑픽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하이브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뉴진스의 모멘텀도 있고 하반기부터 이제 3분기부터는 구독 모델이 붙기 때문에 없었던 모델이 붙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더 업사이드가 있을지를 본다면 연간 컨센서스가 좀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방탄소년단 그 디지털 싱글 앨범이 네. 하나 또 나왔고요. 노래가 나왔는데 이제 또 10주년 기념으로 이런 방탄소년단 행사를 하게 되면 또 MD 같은 매출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그러면서 하이브는 좀 기대해 보실 만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지성으로 간다 해서 가시지 마시고 과연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조금 더 이 회사를 내가 탑승해도 과연 내가 업사이드가 많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실적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좀 접근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엔터주 실적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